여러분, 혹시 아내분께서 그런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실 때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중간에 멈추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급하게 화장실로 가시거나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릅니다. 아내분의 그런 행동들이 단순한 피로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8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99%의 남성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실수에 대해 긴급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 5년간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이상 부부들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온 74세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신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아내분도 함께 오셨는데 입과 목 전체가 심하게 부어올라서 말씀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구강 내부가 온통 헐어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처음 이 부부를 보았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50대를 넘어서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국내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무려 93%가 아내분의 구강 애무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내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자신의 실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욱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통계가 나온 배경에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또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고통을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여성분은 남편한테 차마 말 못하고 3년을 참았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내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생식기에서 발견된 세균과 동일한 균이 아내분의 구강과 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남편분이 전혀 모르고 있던 치명적인 실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교차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몸에 있던 세균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생식기와 구강처럼 점막이 노출된 부위끼리 접촉할 때는 이런 감염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무서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 주변과 음경 표면에는 무려 42종류가 넘는 세균과 진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여성의 구강점막에 직접 접촉하면 심각한 염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들입니다. 이런 세균들은 평소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 특히 민감한 구강점막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외부 침입자가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포피 안쪽과 요도구 주변에는 스메그마라는 하얀 분비물이 축적되는데 이 안에는 현기성 세균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아내분의 입안에 들어가면 구강점막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스메그마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기름기와 죽은 피부세포, 그리고 각종 분비물이 뭉쳐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도 하루에 약 1에서 2mg의 스메그마가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의 온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분비물의 양이 늘어나고 세균의 독성도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세균 번식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내분이 여보,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입안이 자주 헐어 또는 목이 자꾸 아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72세 김모 씨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46년 동안 아내분께서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분이 극심한 구강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내염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매일 샤워도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많은 분들이 김 씨처럼 생각하십니다. 일반적인 청결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김 씨의 음경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세균이 아내분의 구강 전체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구강점막을 파괴하는 악성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까지 감염이 퍼져서 기도가 막힐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세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과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라는 현기성 세균의 복합 감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균이 만나면 서로의 독성을 증폭시켜서 더욱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김 씨는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그 부위도 비누로 깨끗이 씻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포피 안쪽과 음경 뿌리 부분, 그리고 음낭과의 경계 부위에 숨어있는 세균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반적인 샤워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부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표면만 닦고 끝내시나요? 아니죠. 잇몸과 이 사이, 혀의 안쪽까지 꼼꼼히 닦으십니다. 생식기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99%의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 실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포피 안쪽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남성분의 경우 포피 안쪽에는 매일 스메그마가 쌓입니다. 이 하얀 분비물은 세균과 죽은 피부세포, 그리고 각종 분비물이 뭉친 것으로 극도로 불결하고 감염성이 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9세 환자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포피를 뒤로 젖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를 닦지 않고 입만 헹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피를 완전히 뒤로 젖혀서 음경머리 부분까지 노출시킨 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꼼꼼히 씻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시는 남성분은 10%도 안 됩니다. 포피 안쪽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메그마가 굳어져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굳은 스메그마는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악취를 풍기며 각종 세균의 서식지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포피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포경 협착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요도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요도구 주변에는 요도에서 나온 분비물과 소변 찌꺼기가 마르면서 딱지처럼 굳어붙습니다. 이 부위에는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이 서식하는데 아내분의 입과 접촉하면 즉시 구강으로 전파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 제대로 털어내지 않으면 요도구 주변에 소변방울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소변방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축되고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세균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전라도의 71세 박 씨는 요도구 청소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내분이 구강애무 후 자주 목감기에 걸리셨는데 요도구를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한 뒤로는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요도구를 면봉으로 닦아보니까 노란색 찌꺼기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음낭과 항문 주변 관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은 아내분이 구강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강애무 중에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접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낭 뒤쪽과 회음부는 땀과 세균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입니다. 의학적으로 회음부는 세균의 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항문에서 생식기로 이어지는 이 부위는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장내 세균이 이동하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괄약근이 약해지면 이런 세균 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충청도의 70세 이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앞쪽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음낭 뒤쪽과 회음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심한 구강 감염에 걸렸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 실수는 채모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모와 항문 주변 털에는 각종 분비물과 세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내분이 구강애무를 할 때 이런 털들이 입안에 들어가면서 세균을 직접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채모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채모는 세균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한 가닥의 음모에는 평균 1만 개 이상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흘린 후에는 이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강원도의 68세 최 씨는 채모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관계 후에 자꾸 목에 뭔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털이 목에 걸리는 거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털에 붙어있던 세균 때문에 인후염이 생긴 거였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타이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나 하루 종일 활동한 후,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 아내분께 구강애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균 농도가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땀에는 단순히 수분과 염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소, 암모니아, 젖산 등 각종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사타구니 부위의 땀은 다른 부위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세균이 더욱 빨리 번식합니다. 제주도의 73세 강 씨는 골프를 즐기시는 분인데 이런 실수로 아내분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18홀을 돌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급한 마음에 샤워도 안 하고 아내와 관계를 가졌죠. 다음날 아내가 입술이 퉁퉁 붓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한 세균 감염이라고 하시더군요. 여섯 번째 실수는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또는 생식기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도 평상시와 같이 구강애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균의 독성이 더욱 강해지고 전파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소변에도 당분이 섞여 나옵니다. 이 당분은 세균과 진균의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생식기 주변에는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칸디다균이 서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전의 69세 임 씨는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한 채로 부부관계를 가졌다가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혈당이 300이 넘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구강애무 후에 입안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따가워서 병원에 갔더니 칸디다성 구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당뇨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 거였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성의 구강은 남성의 생식기보다 훨씬 민감하고 감염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혀와 잇몸, 목 안쪽 점막은 얇고 연약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구강 점막의 두께는 평균 0.2mm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반 피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구강 내부는 항상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자리를 잡으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입니다.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구강점막이 더욱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감염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지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구강 내 pH가 변화합니다. 정상적인 구강 pH는 6.5에서 7.5 정도인데 폐경 후에는 이보다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익한 세균은 줄어들고 유해한 세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의 67세 박 여사는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폐경 후부터 입이 자주 마르고 예민해졌어요. 남편과의 그런 관계 후에는 꼭 입안이 헐고 따가웠는데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세균 감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실망시킬까봐 또는 이런 주제로 대화하기 부끄러워서 아파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구강 애무 후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 중 78%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 45%, 부끄러워서 가 33%였습니다. 충청도의 68세 김 여사님은 이런 고민을 혼자 3년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할 때마다 입안이 쓰리고 목이 아팠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심각한 구강궤양까지 생기고 나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서운해할까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서 남편이 더 미안해하더라고요.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전북의 70세 이 여사님의 사례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는 구강 애무 후에 늘 목이 부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했죠. 한 번은 목이 너무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여기서 잠깐 남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요즘 들어 구강 애무를 꺼리시거나 예전보다 덜 적극적이신가요? 또는 관계 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내분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구강 애무를 받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2시간 전부터일까요? 우리 몸의 세균은 씻은 직후부터 다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는 세균수가 최소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신 샤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전용 항균 비누를 사용해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생식기 주변은 일반 비누보다는 pH가 조절된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생식기 주변의 자연적인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 생식기 주변의 pH는 5.5에서 6.5 정도인데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pH가 8, 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해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두 번째는 포피 안쪽 청소입니다. 포피를 완전히 뒤로 젖혀서 음경머리 부분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서 구석구석 닦아내야 합니다. 스메그마가 있다면 부드럽게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피를 젖힐 때 아프다면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포피가 부드러워져서 쉽게 젖혀집니다. 절대 무리해서 당기지 마세요. 포피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의 69세 송 씨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제대로 청소했을 때 나온 분비물의 양에 깜짝 놀랐어요. 하얀 치즈 같은 게 한 숟가락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동안 쌓여 있었다니 정말 부끄럽고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도구 관리입니다. 요도구 주변에 붙어있는 분비물 찌꺼기를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요도 안쪽까지 닦으려고 하면 안 되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요도구 청소를 할 때는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예민한 요도구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모 정리입니다. 음모가 너무 길거나 지저분하다면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낭 주변과 항문 근처의 털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채모를 정리할 때는 가위로 짧게 자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도기를 사용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 상처로 세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종 점검입니다. 거울을 보고 생식기 주변에 상처나 염증, 이상한 분비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날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의 71세 정 씨는 이런 점검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거울로 확인하다가 음낭에 작은 혹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초기 음낭 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해결했습니다. 정기적인 자가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강원도의 74세 이 씨는 이런 과정을 철저히 지킨 결과 30년 만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도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저는 관계 전에 항상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피곤하지 않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깨끗이 준비했는지도 말해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더 안심하고 편하게 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계 중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하느라 아내분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내분이 불편해하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얼굴을 찡그리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거나 자주 멈추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불편함을 표현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아내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72세 한 씨는 이런 신호를 놓쳐서 후회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자꾸 기침을 하길래 그냥 목이 간질거리나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역질이 나서 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둔감했던 거죠. 관계 후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즉시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구고 아내분도 입을 즉시 헹굴 수 있도록 물이나 가글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글은 일반 가글보다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구강 내 정상 세균총까지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의 70세 박 씨 부부는 관계 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실에 항상 따뜻한 물과 가글,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 둡니다. 관계 후에는 서로 씻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가글도 해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계절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므로 더욱 자주 씻어야 하고 겨울철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갈라질 수 있으니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2~3번 생식기 주변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신다면 더욱 자주 씻어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과도한 세정으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남의 69세 김 씨는 계절별 관리법을 터득한 후 1년 내내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엔 하루 3번, 겨울엔 하루 1번 정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겨울엔 보습제도 발라줍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워요.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생식기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립선염, 요도염, 방광염 등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습진이나 건성 같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헤르페스나 사마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는 완치될 때까지 구강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더욱 특별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비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가입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내분과 이런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서로의 몸 상태나 컨디션을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 나이대 부부들이 서로 건강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대.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70세 정씨 부부는 매주 한 번씩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솔직해졌고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씨 부부의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건강 대화 시간으로 정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 불편한 점, 병원 검진 결과 등을 이야기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뇨기과 검진과 성병검사는 1년에 2번 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비뇨기과 검진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검사, 성기능 검사, 성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광주의 71세 윤 씨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6개월마다 비뇨기과 검진을 받아요. 한 번은 검진에서 전립선 비대증 초기를 발견했는데 조기에 치료해서 큰 문제 없이 해결했어요. 정기검진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생식기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관계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져서 요도와 방광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또한 생식기 주변의 분비물도 묽어져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생식기 주변 조직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구강애물을 받기 전 최소 24시간은 금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생식기 조직이 약해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흡연자의 정액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파트너의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의 68세 장 씨는 금연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4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끊으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식기 주변 냄새도 사라지고 아내도 전보다 훨씬 편하게 해줘요. 진작 끊을 걸 그랬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생식기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유익한 균을 공급해서 세균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카페인이 많은 음료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의 pH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세균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음식은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항균 작용이 있는 음식,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균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개인 위생용품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오히려 생식기 주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pH가 중성에 가까운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남성 생식기 전용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생식기 주변의 pH를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비누보다 안전합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하루 1, 2회 정도만 사용하세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식기 청결을 유지하면 각종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들을 보면 생식기 관련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요로감염, 전립선염, 성병 등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식기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요로감염 위험이 70% 낮고 전립선염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성파트너의 질염이나 요로감염 위험도 60%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천의 75세 홍 씨는 이런 관리를 시작한 후 자신의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립선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와요. 일석이조죠. 또한 이런 세심한 관리는 부부관계 자체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전반적인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진주의 71세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는 건강상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고 우울증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런 실수,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분이 불편해하시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면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여수의 69세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아내가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은 그냥 안아만 줘도 좋아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내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해줘요. 또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가 부끄럽다고 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런 상담에 충분히 익숙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안산의 70세 이 씨는 병원 상담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병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검사받고 치료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진작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운동 후나 장시간 앉아 있었을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 오래 있었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에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골프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 후,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 후, 장시간 운전 후, 꽉 끼는 옷을 오래 입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철저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제의 70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귀찮았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해요.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죠. 또한 부또한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통영의 69세 이씨 부부는 함께 건강관리를 하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함께 샤워를 해요. 서로 등도 밀어주고 닿기 힘든 곳도 씻어주죠.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침실의 청결과 적절한 온습도 유지, 깨끗한 침구류 사용 등이 전체적인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춥거나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해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동해의 73세 박 씨는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침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계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요. 동물의 털이나 세균이 옮겨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영양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아연이 많은 음식은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전체적인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다음과 같은 영양소는 생식기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셀레늄은 정자 건강을 돕고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좋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순천의 70세 강 씨는 식단 개선으로 놀라운 효과를 봤습니다. 토마토, 호두, 굴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피로도 덜하고 그런 쪽 기능도 좋아졌어요. 이제 한국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식기 주변 건강을 위한 특별한 천연 세정법입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녹차 1스푼, 천일염 반 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 500ml입니다. 녹차를 우려낸 물에 천일염을 녹여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힌 후 이 물로 생식기 주변을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시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고 천일염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쑥 좌욕입니다. 말린 쑥 한 줌을 끓인 물에 10분간 우려낸 후 적당히 식혀서 좌욕을 하면 됩니다. 쑥은 예로부터 살균과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경북의 72세 송 씨는 이 방법으로 만성 전립선염을 개선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쑥 좌욕을 꾸준히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회음부 불편함도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을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을 하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9%의 남성분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아내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38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76세 최 씨 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혼 5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사랑도 더 깊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부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더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의 건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0대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침실 건강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